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10월 주도주입니다. 이 주식은 빠질 때마다 담으세요. 결국 큰돈 법니다. 어떤 로봇주를 우리가 바닥에서 빠질 때마다 샀을 때 큰돈 벌 수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10월 주도주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드디어 6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조만간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어떤 자료집이냐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직접 총 정리를 해놨으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들뿐만이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 여기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 로봇 10월 주도주고요. 이 주식은 빠질 때마다 담으세요. 결국 큰돈 법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FMC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FMC에서는 아마 금리 인상이 0.75% 아니면 1% 이 둘 중 하나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75%라면 예상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부담이 없겠지만 1%라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올려보지 않은 금리죠. 그러다 보니 아마 시장에 좀 부담이 갈 수 있겠다라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OMC 이전까지 시장이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삼성 로봇 10월 주도주입니다. 왜? 이 주식은 빠질 때 오히려 더 사세요. 예, 결국 큰돈 법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사모아도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뭐가 발표됐냐면은 모빌리티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드론 로봇 택배 본격화되고요. 상반기에 자율주행 전용차로 운영이 됩니다. 이르면 2023년부터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이른바 무인 배송이 실시가 되고, 2025년에는 버스처럼 도심 지역을 오가는 UAM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2027년부터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19일 로봇 배송, UAM, 도심항공교통, 완전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상용화를 골자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날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총 5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과제를 제시를 했고, 인생에서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면 약 4분의 1이 이동하는 데 쓰인다. 소중한 삶을 돌려드리는 것이 혁신의 목표라고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은 2023년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배송 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을 해서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인데, 그걸 누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무인 배송을 진행을 해서 배송 로봇이 고도 통행도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아시겠지만 이 자율주행차와 UAM 그리고 로봇 배송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지금 가장 빨리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2023년 바로 내년부터 6개월도 안 걸리죠.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배달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약 3년 뒤인 2025년부터
도심 항공교통 UAM 서비스가 상용화되고요. 지금부터 약 5년 뒤인 자율주행 레벨 4 시대가 열립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몇 개월 이내에 정말 몇 개월 이내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건 바로 로봇 무인 배송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번에 정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2023년 목표와 2025년 목표 그리고 2027년 목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2023년 내년이 바로 로봇 무인 배송 진행이 되고요. 2025년도에 UAM 바로 도심 항공교통이고요. 이게 플라잉카죠. 날아다니는 택시, 날아다니는 자동차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자율주행 레벨 4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사실상 2025년이나 27년은 너무나 먼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약 3개월, 4개월 이내에 이슈를 볼 수 있는 또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로봇 무인 배송, 특히 로봇 이슈와 상당히 우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번에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로봇으로서의 좀 이 개정, 이 법 개정이라든가 기대감을 발표를 한 건데 아니 이게 항상 뭐 미국이라든가 좀 대한민국에서는 발표가 나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요? 뭐 한국에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어디? 중국입니다. 최근에 말이 많습니다. 중국 제조업계 인력을 줄이고 로봇 늘린다. 자동화 전환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중국의 로봇 공장입니다. 근데 보시면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가 않죠. 왜? 전부 다 로봇으로 바꿔서 로봇이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이 산업용 로봇 생산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국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중국이 정말 그 몇십억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에만 의존하기 힘들어지면서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로봇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향한 산업용 로봇의 출하량은 약 24만 3천 대로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한 모습이고요.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출하량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가 그간 중국은 이 세계 2위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로봇 보급률이 한국과 일본 제조업 강국에 비해 뒤처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로봇에 대한 이 보급률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산업용 로봇 생산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하던 제조업이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 인구가 줄면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것만 봐도 인구가 좀 줄긴 했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수준이고요. 노동의 주축이 되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국 인구는 이미 정점에 달했기 때문에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으로 이제 중국에도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국의 생산성 증가세도 둔화하는 양상이다. 그래서 중국의 시간당 생산량은 이 G7 평균 4분의 1, 미국 생산량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9% 속도로 늘던 생산성은 2010년부터 7.4%, 그러니까 2%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중국은 더 이상 노동력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고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노동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정밀 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첨단 산업 로봇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도 질 좋은 것만 판다라는 생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선전에 있는 로봇팔 제조사 도봇은 애플의 무선 이어팟을 제조하는 중국 기업을 위해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일반 근로자로 구성된 팀 1시간에 650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반면에 로봇은 약 800개를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로봇이 나은 거죠. 물론 여기서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로봇이 효율이 더 좋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100만 대에 달하는 중국 내 상업용 로봇이 조만간 한 7년 이내에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제는 로봇으로 생산하고 로봇이 산업을 대체하는 시대가
지금 당장에서부터도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중국에서도 이젠 저출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는 로봇이 대체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한 로봇 대체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약 100만 대라면 앞으로 약 8년에서 7년 이내에 420만 대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디서? 중국에서. 그럼 중국에서 저출산 문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더 심각하냐? 중국보다도 몇 배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로봇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아니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유명한 기업들이 로봇을 만드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사실상 원래 로봇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올라오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때가 이제 진짜 우리가 성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올라오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미국의 달 탐사 스타트업 내년에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1조 4천억이고요. 이게 스타트업 기업인데도 미국에서 1조 4천억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인 달 탐사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스타트업 인투이티브 머신이 내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투이티브 머신은 약 스펙 인플레이션 포인트와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스펙 합병 상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루시드 모터스가 미국 스펙 합병 상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일반 공모청약보다는 스펙 합병으로 상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펙 합병은 내년 1분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약 LUNR로 정해졌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은 지난 2013년 설립돼 달 탐사 임무에 필요한 소형 우주선과 로봇을 만들고 관련 데이터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투이티브 머신은 미국이 50년 만에 달 기한을 계획하는 가운데 우리는 장기적 달 탐사 인프라와 상거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 기업 가치는 1조 4천억 원.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로 달 탐사 임무에 필요한 소형 우주선과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미국에서도 지금 상장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바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상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다? 아, 스타트업 중에서도 뭐다? 우주 탐사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얼마로 1조 4천억 규모로 상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뭐다? 스타트업인데 1조 4천억 규모로 탐사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상장한다. 상당한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어디 있나요? 사실상 우주만 그런 거 아닙니까?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미국의 노티커스 클린테크 어퀴지션 합병, 노티커스 로보틱스로 나스닥 상장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노티커스 로보틱스가 스펙으로 클린테크 어퀴지션과 사업 결합을 완료하면서 나스닥 상장 기업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클린테크 어퀴지션은 2020년 6월에 설립이 됐고요. 나스닥 일반주 심볼 KITT로 거래가 됩니다.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노티커스는 해양 산업을 위한 해양 로봇 자율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율 해저 잠수정이나 원격 조작 잠수정 역할을 하는 주력 잠수정 로봇인 아쿠아넛, 그리고 자율 방식이나 원격 제어 방식으로 가용되는 이제 소형 잠수정 로봇인 하이드로넛, 해저에 사용되는 로봇팔인 올림픽 암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아쿠아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로봇 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만화나 영화에서나 보던 이 로봇 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또한 자사의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툴키트도 제공을 하고요. 이 노티커스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는 이번 비즈니스 결합의 완료는 우리가 자율 시스템으로 해양 로봇 산업을 변화시키려 함에 따라 우리 회사 역사의 중추적인 이정표를 나타낸다. 바다는 엄청난 경제 엔진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진원지이기도 하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툴키트로 구동되는 로봇 탐대인 아쿠아넛과 하이드로넛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해상 인력 및 고객 비용을 크게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티커스의 가치는 약 7,784억 원이고요. 새로 합병된 회사 노티쿠스 로보틱스란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다? 이번에 상장한 로봇 기업도 얼마다? 7,700억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노티커스 로보틱스도 얼마다? 7,700억이다. 얘는 우주 로봇이 아닙니다. 해양 탐사 로봇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거죠. 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상장하는 기업 중에 로봇 기업이 많고 상장 기업 중에 로봇 기업이 많고 그 로봇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상장돼 있거나 이미 이제 이 로봇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이슈가 하나씩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삼성이 로봇을 만든다면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HMR에 국방부의 하체 외골격 엑소모션 로봇을 공급합니다. 보시면은 정말 이게 과연 진짜 뭔가 싶겠지만 완전히 그냥 허리에다 감싸놓고 다리 자체를 제2의 로봇 다리로 감싸서 다리 힘이 없더라도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외골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을 거의 뭐 50%, 60%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캐나다의 혁신적 하체 외골격 로봇 업체인 휴머닌 모션 로보틱스가 이노버티브 솔루션즈 캐나다를 통해서 약 9억 2천만 원 규모의 국방부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캐나다 정부를 위해 HMR의 차세대 하체 외골격 엑소모션 2대를 구매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9,200억 원이 9억 2천만 원인데 중요한 거는 9억 2천만 원에 2대잖아요. 그럼 한 대당 거의 4억 6천만 원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싸죠. 로봇이 인도되면은 캐나다 국방부의 기능 구현 및 평가를 위해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샤로테타운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 병원 임상 테스트 현장에 배치가 됩니다. 이 외골격은 본질적으로 조종할 필요가 없는 역동적 걸음걸이와 일상사용을 위한 복잡한 기동을 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균형 잡는 이족 보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동 장애를 위한 최첨단 보조 로봇 기술을 뛰어넘는 우수하고 지능적인 의료 외골격 장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더라도 로봇이 알아서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균형을 안 잡더라도 얘가 잡아주니까 내가 쓰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캐나다 혁신과 경제개발청을 대표해 캐나다 공공사업 및 정부 서비스청의 제안 요청 001의 일환으로 ISC 체스트 스트림 펀딩 사전 승인을 받았고요. 우리는 물리치료에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 외골격의 독특한 능력을 보여주고 전 세계적으로 치료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뭐다? 실질적인 로봇들. 이제는 내가 걸을 수 없어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냥 걷게 해주는 로봇들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어디서? 미국 바로 캐나다에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는 이 캐나다에서 직접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로봇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보행 보조 로봇이 아니라 외골격 로봇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대단한 로봇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 한다면은 HP입니다. 건설 현장용 로봇 프린터 사이트 프린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의 물꼬를 트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상을 전환하려면 고정관념이란 굴레를 벗어던져야 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져 결론을 내는 것만큼 고정관념에 이 풀려난 전환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프린터 하면은 머릿속에서 대부분 사람이 연상하는 고정관념은 다르지 않고요. 종이, 컴퓨터, 문서, 그림, 사진, 인쇄 등의 날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건입니다. 수십 년의 생활 동안 프린터는 다른 분야로 조금씩 이 지경을 넓히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갔고요. HP가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새로운 형태의 프린터인 사이트 프린트를 공개했습니다. 하는 일을 보면 프린터가 맞긴 한데 동작 방법을 보면 로봇입니다. 뭔 소리냐? 말을 빌리면 인쇄하는 로봇 솔루션인데
건설 현장에서 설계도로 작성한 레이아웃을 인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설계도대로 벽이나 문을 바닥에 인쇄하고 표시하는 로봇 프린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면은 건설 현장에서 벽을 세우고 문을 내고 창문의 위치 등을 잡으려면 설계도를 기반으로 정확한 수치로 레이아웃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은 고스란히 사람이 원래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안에다가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설치를 하는 건데, 건설 현장은 다양한 변수가 많은 만큼이나 자동화가 어려운 산업 중 분야 중 하나인데, 설계도를 실제 현장에 옮기는 작업은 한치 오차도 없애야 되는 만큼이나 적지 않은 시간을 사람이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뭐 화장실 놓고 방 놓고 여기다 방 놓고 방 놓을게요 하면은 똑같이 그 현장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방, 여기부터 여기까지 방, 방 해가지고 이걸 똑같이 이 설계도의 이 수치와 이 설계도의 모습을 그대로 실제 장소에도 옮겨놔야 되는데, 이걸 로봇이 대신 이거를 그려준다라는 거죠. 설계도에 있는 그대로 로봇이 그려준다는 거고, 레이아웃 작업을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작업 능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사이트 프린터는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프린트 로봇입니다. 주거주차, 공항병원 등 전 세계적으로 80개 이상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엄격한 테스트 과정을 거쳤고요. 북미 고객에는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으로 2022년 9월부터 제공하고 정식 출시는 내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굿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위한 인쇄 솔루션으로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사이트 프린트를 사용하면 건설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쉽게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동시에 레이아웃 정확도를 제공하고 제작업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배나 좋아지냐 하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대략 10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쇄할 작업 제출과 준비, 차량 관리, 사용량 추적 등은 클라우드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설계도를 통해서 바닥에 자리를 만들고 흐름새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얘가 이동 중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장애물이나 추락할 만한 공간을 만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회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건설 현장용 로봇 프린터 사이트 프린트가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하는 그냥 일반적인 로봇이 아닙니다. 이제 HP에서는 뭐다? 건설 현장용 로봇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다? 설계도를 그대로 그려주고 그대로 만들어주는 로봇이라는 거죠. 생산성 얼마? 생산성을 10배 이상 올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로봇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쓰는 것보다도 로봇을 쓰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뭐다? 이제는 하반기에 계속 로봇에 대한 이슈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력난에 무인화 시대 성큼 하반기 로봇 테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테마로 로봇 관련 업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촉발된 인력 부족 현상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구조적인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젠 사람이 아니라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조선업 쪽은 최근 선박 수주를 연일 따내며 호황 국면을 맞았지만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라는 거죠. 조선사들이 수주한 물량을 모두 감당하려면 이번 달 총 6만 336명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아직도 약 10,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력 부족은 서비스 업종에서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에 따르면 부족 인원 수가 약 7만 4천 명을 넘어섰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 모든 나라들이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게 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점점 줄고 있고 노령층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보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아마 그
해결 방안이 매우 중요한데 그게 바로 로봇이라는 거죠. 국내 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로봇 수혜주가 떠오르고 있고요. 산업에 쓰이는 로봇은 인건 비용을 절감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이제 서비스에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있습니다. 레온보 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진 로봇 SPG, 유일 로보틱스, 로보스타, 라운테크 등등등으로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시가총액 순으로 쭉 줄지어 서놓은 이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산업용뿐만 아니라 의료용, 가정용, 군사용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 로봇 시장은 약 30조에서 얼마? 310조, 약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로봇을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ETF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로봇 시장이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이나 미국 로봇 관련 ETF를 관심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로봇 ETF는 대표적으로 로보 글로벌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 ETF 하나가 있고요. 티커명이 ROBO입니다. ROBO. 그리고 iASURE's 로보틱스 앤 아티피컬 인텔 프로젝트 ATF IRBO 또 ETF가 있고요. 펄스 트러스트 나스닥 AIN 로보틱스 ETF ROBT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는 로봇 성장이 빠르니까 미국 로봇 ETF에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 로봇이 국내에서 이슈가 제일 크기 때문에 미국의 ETF 투자하는 것도 답안이 될 수 있겠지만 삼성 로봇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 가지는 게 좋다. 언제? 이젠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결론 났습니다. 로봇 잼스 힙 12월 출시 유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보행 보조 잼스 힙의 출시가 오는 12월 유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올해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 미국 등 웨어러블 로봇 수요 가능 지역이며 제품 종류는 운동용과 의료용 투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항상 했던 얘기니까 대단한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아마 올해 말 12월에 로봇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눌리더라도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고요. 일단은 로봇 ETF에 포함이 된 기업 중 하나인 로보로보입니다. 이거는 로봇 ETF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상당히 기술력 부분이나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눌림목에 관심을 가지고 인탑스도 새롭게 떠오르는 로봇 종목이죠. 그리고 LG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로봇주입니다. 로보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로보는 제가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 로봇 ETF에 엮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로봇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좀 돼서 상승이 나왔지만 눌림목에 32,000원 근처가 오면은 관심을 다시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탑스는 바닥에서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로봇 관심주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보스타는 LG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로봇주기 때문에 주가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하는 모습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주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아니, 이 어플 설치하면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뭐가 뜨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2차 전지 시장 전망이나 관련주는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저희가 5만 명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글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로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9월 20일, 19일, 16일, 15일, 14일 추천주 매일매일 올려드리죠. 무료로 확인하니까 무료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종목도 확인하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행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나요? 또는 어떤 종목이 있나요? 정리 다 해드리죠.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전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이제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구독자 6만 명 이벤트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